12월 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전반부 경주 편성은 좀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좀 입상이 많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후반부 들어갈수록 약간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인기 마필들이 선전을 하지 못하면서 컨디션이 살아 올라오고 조교율 강도가 올렸던 마필들이 입상이 성공했기 때문에 일요 경마도 그 맥락에 보시면 되겠고요. 토요 경마에서는 이제 조재로 기수가 상당히 잘 타줬죠. 조재로 기수 기승술로 보면 최근 뭐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도 앞에 가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힘한 배를 4코너까지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문세영 기수는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약간 뭐 늦발도 하고 이런 기수는 아닌데 마지막 경주 썬더드림을 가지고도 약간 늦발을 하고 무리해서 깨지고 말았거든요. 그 맥락 보니까는 문세영 기수가 조금 급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나올 스나이퍼를 가지고 이런 전개가 대선 경주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토요 경마에서도 문세영 기수가 7마리, 조재로 기수가 5마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수를 일단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삽살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9번마 천지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힘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죠. 천지레이드 같은 경우는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도 기승하고 있는데 앞말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조금 뭐 급하게 좀 더 치고 나가버리면 더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토요 경마에 보듯이 안쪽에서 6번, 7번, 8번 있다가 중속에서 힘이 없는 마필들을 보면은 뭐 레이스 전개할 때 안쪽에서 뭐 가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막 3마리, 4마리 밖으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천지레이드가 다 그런 포지션을 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뭐 4번째, 5번째 정도 붙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1번마 크레이지 마리 같은 경우는 지금 14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스타트와 중속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 시기로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2번마 빈체로코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용호 기수가 이번에는 사정권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일단 제가 이 빈체로코를 가장 세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모래에 적응했다는 겁니다. 모래를 마저보고 주춤거렸는데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번에도 그 맥락에서 그 정도만 타주면 될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장구의 변화도 좋습니다. 일단 이제 이 서인석 조교사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빅토아르에서 타고 입상해서 이 3차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 빈체로키를 빅토아르 기술을 안 기승시켰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용호 기수가 이 마필을 마무리 조교 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래도 적응했고 마필의 능력을 끄집어냈으니 이용호 기수가 타고 있는 거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어플리트런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트런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 검사를 받고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 누가 탑니까? 리카디 조교사 마방의 승부 기수,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불명 이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중속에서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3이었어요. 그만큼 의외로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휘양마들,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하고 지금 주행검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스타트면 사정권에 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일단은 이 신마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보다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3번 어플리트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글로버 서버 이 마필도 괜찮고요. 5번마 레몬케이 이 두 마필이 괜찮습니다. 일단 5번마 레몬케이 같은 경우는 강경훈 마주의 마필이죠. 일단은 이 마주의 마필들 보면은 뭐 김용근 기수가 최근
전담으로 타고 있습니다. 라라K의 마주죠. 그래서 뭐 KCG로 짓고 있는데 임바페는 약간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좀 더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안쪽에 이번 막 글로벌 서브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CC용 기수가 이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하고 5번하고 약간 이 경합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돼요. CC용 기수도 의외로 좀 앞에 가는 마필들 의외로 잘 타는 기수잖아요. 역시 뭐 레몬K의 김용군 기수도 토요경마에서 뭐 따라갈 수 있는 마필도 앞에 가버리고 기수들이 일단 머리를 맞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까 앞에 가는 걸들을 은근히 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퍼지 로비가 되겠습니다. 네. 퍼지 루비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쪽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는 거죠. 외곽에서 2번하고 5번하고 보내줬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직전 경주 레몬K 이거 같이 뛰었어요. 레몬K 같이 뛰었는데 2분의 1만 신분이 앉았습니다. 근데 요거 요즘 패턴을 보면은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뛰었던 마필들보다 안 뛰었던 마필들이 더 잘 뛰어요. 그러면 1번 퍼지 로비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3선, 4선까지 바로 붙을 수 있는 만큼 1번마 퍼지 로비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모닝두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마필 이번에 뭐 3두 병합을 하면서 엄청나게 준비하는 과정이 일단 좋았던 마필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직접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선의 외곽 3번째, 4번째 정도 따라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저는 여기에 4번마 돌아온 3선입니다. 돌아온 삼선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돌아온 삼선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직전 경주는 1400m 거리에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를 1200m로 줄였죠. 이 10월 20일 경주 때 라스트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국내선 5등급 하트브레이크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군요. 또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찬 모습입니다. 송경훈 기수가 지금 2번의 경주에 탔는데 송경훈 기수는 상당히 제가 봐서는 복귀를 잘하는 기수입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을 때하고 입상에 실패했던 경험과 입상했을 때의 모습을 정확히 또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이번 경주가 뭐 5번마 퀸티켓, 7번마 원영도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 3번째, 4번째 정도 따라가면 되고요. 금요일날 부산의 경마를 보더라도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들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는 4번마 돌아온 3선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이클립스 더 킹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4번마 이클립스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 마필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인기 마필인데 일단 3번마 캡틴 뮤직이 김옥성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도 선이 외곽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외곽은 뭐 김옥성 기수가 말들을 조교를 직접 하고 나오면서 완전히 좀 갈아엎는 모습입니다. 3번이 선을 가면 4번은 선이 외곽에서 둘이 약간의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클립스 더 킹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세영 기수가 지금 타는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다리 바꿈을 하려고 말을 이렇게 당겼습니다. 라스트 땡겼는데 말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그걸 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아직도
어린 티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놓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마,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무빙을 지난번에 상당히 잘했죠. 그래도 장추열 기수가 자기의 밥것을은 또 하고 있는 기수입니다. 직전 경주 440km대의 마필에서 이제 현장에서 인기 2두의 마필이 입상에 성공했는데 장추열 기수가 그 마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정확히 타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3번, 4번하고 이 두 마필만 빠르지 나머지 마필들은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3번, 4번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1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마필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2번마 데질러 씨가 1300m 적정거리. 제가 봐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안쪽 1번마 텐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텐테이블을 복병권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번 이 1300m 거리 편성인데 혈통적인 기대치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높은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김하영 기수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했는데 약간의 농땡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전개를 전혀 풀지 못했어요. 이번에 김태훈 기수가 워낙에 최근에 말 타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 혈통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따라붙었을 만큼 1번 텐테이블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경주는 그렇게 선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번마 스위티번만 32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고요. 10번마 사막의 꽃도 지금 39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마 스위트번만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10번마 사막의 꽃을 보고 들어갈게요. 사막의 꽃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들어갑니다. 39주 때문에 의외로 인기권은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연습주행 때 보시면 이탈이 양호했고 중속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에 약간의 추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금 이 마필이 11월 16일 때 연습주행할 때 그 1등과 2등 했던 마필이 뭐냐? 투혼의 반석입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2등을 냈던 투혼의 반석하고 같이 이 연습 주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모습을 보면 스타트 능력과 중속 모두 다 갖췄고 마지막에 끝걸음도 투혼의 반석하고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스피디형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경우 1200m를 이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곽에서 가마 엎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돼요. 기수가 여기에 또 서승훈 기수입니다. 서승훈 기수는 따라가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출전해가지고 앞선에 붙어가지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요걸 알 수 있는 기수인데 10번마 사막의 꽃이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요. 워낙에 울줄리 쪽에서 마방, 리카드 쪽에서 서울의 리카드 쪽에서 마방 이런 마방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백에서 아무런 이상 없게 출전해서 입상을 성공시키는 마방들입니다. 그 다음 10번마 사막의 꽃 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가 첫 번째 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인데 제가 이번 경주는 한 4마리 정도 좀 압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번마 베스트 레이서 레이스
자, 일단은 이 2세 마필입니다. 이거 이제 박대영 조교사님의 중마 조합이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있습니다. 일단 수요일까지는 말이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목요일날 보니까 조교 때 보니까 확실히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2세 마필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기복감 이런 게 있는 마필로 보여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야 말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목요일 조교 때까지 이 모습을 보면 괜찮고 5번마 에클레어 파워 같은 경우는 송지철 기수가 타고 있는데 선행식으로 일단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각질이 5번하고 10번하고 약간 겹치는 경우가 있죠. 8번마 꿈의 향기도 꿈의 향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매번 딱 그만큼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매번 뭐 조교 때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 약간 이제 조교 강도를 조금 올리는데 이 마필도 중속에서 약간 대처를 좀 잘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대처를 하지 못하면 말이 끝걸음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는 마필은 저는 이제 3번마 음성 파워. 이 마필 또 안쪽에 2번마 애플 스타일. 요렇게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2번마 애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승급전에 맞아 있는 2세 마필인데 힘으로 뛰는 스타일입니다. 힘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뛰는 스타일이고, 그다음 3번마 음성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마이트 뉴라는 마필이라고 지난번에 병합 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완전히 근성이 살아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하만시 쪽에서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머스킨만의 자마이고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상대가 강했던 만큼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5번마 에클레어 파워, 8번마 꿈의 향기, 이 마필들의 불안함을 가지고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기는 9번마 스톰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요게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뭐 4번마 갤럽킨도 괜찮습니다. 뭐 산투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뭐 정계정 2점도 있고, 지난번에 송경훈 기수가 잘 타고 했는데 송경훈 기수가 4번을 안 타고 9번을 탑니다. 이거는 무조건 9번이 더 좋다는 거죠. 송경훈 기수도 두 마필의 능력을 보고 끌어올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9번이 훨씬 더 선출 자체가 자유로워. 9번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7번마 세강 라이터,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8번마 레인보우 로드, 이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 레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다 14초 초반대, 13초 0, 13초 9,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중속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중속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스톰파이터라고 판단됩니다. 성경훈 기수가 자기가 잘 골랐을 거예요. 3번하고 4번만 갤럽킨하고 9번하고 스톰파이터 중에 자기가 어떤 말이 더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스톰파이터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 7번마 걸작시대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마 걸작시대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2번마 엑설런트 퀸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안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무빙식으로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뭐 김동수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았죠. 그냥 차분하게 스타트에 나와서 잡고 나왔다가 쭉 이렇게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딱 무빙을 떴고,
여기 4코너까지 힘한 배도 잘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착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6번마 네그레이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상태가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빙으로 승부수를 던져줬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마필도 힘한 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하고 6번하고 이 마필들 모두 다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거죠. 추입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걸작시대뿐이 없어요. 주로 자체도 1200m에서는 조금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한데 이 걸작시대 같은 경우는 문화일보배 대당전에서 실버레인한테 지고 3화신 지고 2착을 왔던 마필이고요. 1분 14초대를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농협중앙해장배 대상경주에서도 1분 15초 8을 띄웠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51이에요. 51의 부담량에 김태희 기수,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 여기 아무리 봐도 뭐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별로 없어요. 5번이 충분히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복병권에는 3번마 레이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풀어갔던 마필이죠. 이 마필이 예전에도 13초 초반대 13초 34 요 정도 타임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포지션을 워낙에 마필 자체가 420km대 말이다 보니까 외곽 게이트에선 전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필입니다. 차라리 안쪽에서 레이스 운영을 하면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문정균 기수가 이걸 마필을 가지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앞에 가는 마필도 한 2마리 정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여참을 여기서 밀어서 선행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3번마 레이디 코드 이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 마필들이 약간의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선에 붙는 마필 한번 노려봤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번마 블랙펠컨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펠컨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이번까지의 컨디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컨디션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올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 5번마 스카이샷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현명 기수가 이번에 기승합니다. 1600m 경주를 꾸준하게 다 뛰어봤는데 안말이다 보니까 송경훈 기수가 약간의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말들은 4코너까지 오기까지의 몸싸움을 하면 안 돼요. 몸싸움을 하지 않고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마필을 보면 송경훈 기수가 너무 좀 흔들어 버렸어요. 너무나 뭐 앞조금 스타트가 약간 늦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붙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에 유현명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스카이샷 같은 경우는 유현명 기수가 약간 이제 마필의 특징을 알고 조교의 강도를 약간 좀 떨어뜨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조교보다는 이런 앞말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비축을 해줘야 돼요. 순말 같은 경우는 강한 조교가 필요하지만 앞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5번 스카운샷이 딱 그렇게 타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번마 엘도라도 강남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죠. 직전용 7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엄청나게 막 추진해가지고 엄청나게 따라 붙었던 마필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쓰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직전 경주 이제 아예 이제 모레도 적응하고 그러니까 이 마필이 10월 6일 경주 때 보면
약간 펜스에도 부딪히고 약간 이제 모래를 맞는 거에도 반항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정적인 마필이고 또 복병권에는 2번마 창창삭스가 되겠습니다. 창창삭스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창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52의 부담량인데 직전 경주는 여기 실격 재검을 받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는 뭔가 좀 한번 타보는 느낌? 요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이제 월요일부터 가서 조교를 하는데 병합 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날 이 마필이 지금 창창 국내에서 오던 거 스타K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약간 들뜨는 약간의 이런 발걸음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뉴질랜드 지금 3세 마필인데 상대들이 없어요. 엘도라도 강남하고 4번마 원더피플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5번마 찬창사스도 기본적으로 1200m에서 제가 봐서는 1분 14초대까지는 뛰어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3번마 엘도라도 강남이 13초대 뛰는 마필이잖아요. 2번마 창창사스도 제가 봐서는 14초대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또 가질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약간 압축된 느낌? 힘에서 이렇게 꼭 잡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마필이 2번마 창창삭스가 되겠습니다. 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2번마 창창삭스 용마필 복병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2번마 희망라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하고 서울하고 2세 마필들이 수요일날 목요일 때 약간 떨어져 있던 마필들이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교 때 보면 또 호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만 희망라니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은 뭔가 좀 이상하네? 약간 자꾸 저는 느낌이 드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인데 목요일 조교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1번 게이트고요.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권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아예 별다른 추진 없이 중속에서 추진해가지고 그냥 선행을 잡았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 뭐 외곽에 있는 마필들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뭐 4번 플라잉 크라운하고 5번만 맨 오브 더 킹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 여기는 그냥 인기만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두 번째 서울 경마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마 천마평정이 일단 팔립니다. 10번마 천마평정. 10번마 천마평정이 팔리고요. 또 6번마 천행책. 이렇게 인기 2두의 마필들입니다. 10번마 천행책, 6번마 천하평정 누가 탑니까? 이동화 기수가 탑니다. 아직까지 발주 연습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가 안 돼요. 이 마필이. 또 1400m에 지금 앞말이 외곽 게이트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발주만 잘 되게 말을 기다리고 있는 마필인데 발주 연습 때 말을 못해요. 워낙에 말이 좀 까다로운 마필로 판단되고요. 6번마 천행책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1200m가 적정거리입니다. 1200m가 적정거리.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 앞말입니다. 앞말 경주의 강한 마필을 찾아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앞말 경주에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을 찾았습니다.
의외로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딱 이번이 찬스라고 판단돼요. 인기 2두는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인기 2두 이렇게 들어오는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딱 차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마필, 추입형의 마필을 가지고 이번 경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첫 번째 딱 부산은 딱 이거 하나만 제가 이제 승부처로 가져갈게요. 다른 레이스가 운영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4번마 달빛 사냥꾼, 6번마 벌마의 전사, 5번마 라운스트롱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팔리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다 저한테는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인기 3두의 마필들 저는 축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요걸 좀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오픈을 하지 못하겠어요. 요거는 진짜 제가 이제 부산경만은 제가 웬만하면 오픈을 다 해드리는데 요거는 진짜 조금 제가 잠깐 가물일게요. 너무나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약간 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무조건 돼요. 그 맥락에서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빠르지 않고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종합지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인기마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인기만 안에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는 경주고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을 또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1번은 남산무적, 얘는 다리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사코노에서 바로 우습보로 다리바꿈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2번은 백룡도 최근 두 번의 경주에 입상에 성공했을 때 모습을 보면 우습보로 다리바꿈을 했어요. 그 전에 지금까지 복귀 내용을 보면은 한 번도 이 마필이 다리바꿈을 하지 못했던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다리바꿈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인기마로 8번마 파워H도 팔려요. 근데 1번, 2번, 8번 야, 뭐 송재철, 헤리카심, 김옥성 기수 딱히 뭐 손해가는 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귀에 떠있던 마필이 6번마 런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런던 에이스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이상규 기수가 3차까지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부담량이 또다시 51입니다. 근데 기수가 정우주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어 있어요. 여기에 3번마 금왕명장하고 2번마 백룡하고 이 두 마필이 선행식으로 가는데 그 옆에 6번마 런던 에이스가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54조 지금 박찬수 조교사님이 1년에 이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지금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최영주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하고 나서 말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말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할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6번마 런던 에이스 3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직전 경제 모래를 맞지 않고 체중도 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뛰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6번마 런던 에이스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1번마 남산부지하고 2번마 백룡 이런 마필들만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곽이 11번마 닥터킹덤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마 그레이트 위너는 12주의 공백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부담량 57. 일단 휴양에 갔다 온 게 약간의 걸리적거리고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뭐 3번마 그레이트 위너, 2번마 석세스 타임도 의외로 조금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거예요. 워낙에 이 한선의 자마인데 경남도지사배에서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선행을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했던 마필이고요. 11번마 닥터킹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은 이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 주행검사 때 11월 23일 날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선두권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고 마지막 끝걸음도 약 추진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보면은 외곽에 이제 무빙을 떠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3번마 7번 윈트 위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11번마 닥터킹덤도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 붙을 수 있는 만큼 11번마 닥터킹덤 정도현 기술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연 속도 있고 한 3번째, 4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8번마 나라올라가 팔랍니다. 8번마 나라올라. 얘 누구냐? 문세영.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합니다. 나라올라 문세영 기수가 타는데 이건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민. 자, 일단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 가야지 조금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안쪽에 1번마 샤클 포인트도 있고 1번마 KN 골드킹도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가 전혀 밀리지 않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올라는 일단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세영 기수가 아무리 잘 타주더라도 제가 봐서는 3착 정도 3착 정도 일단 보고 들어가는 마필이고요. 4번마 세이렌도 팔리죠. 4번마 세이렌. 이 마필은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가 필요한 마필입니다. 세이렌 같은 경우는 앞말이다 보니까 480kg대의 마필이어야 돼요. 근데 이 마필이 체중이 불면 또 안 돼요. 여기 뭐 역가침에 8번마 나라올라 이 마필도 체중 이 마필은 선행 그렇죠? 여기 5번마 맥을데이 이 맥을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너무 너무 늦는 레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뭉치는 레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승환 기수가 제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뭉치는 초반에 레이스를 끌고 가는 마필들이 그 스톰브레이드라는 마필들이 끌고 가지 않다 보니까 압축하는 이런 레이스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중간에서 유승환 기수가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맥을데이 같은 경우는 약간 빠른 흐름이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마필들이 그렇게 센 마필 자체들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가장 센 마필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맥을데이 뿐이지 세이렌하고 나라올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고 제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기마 8번, 5번, 4번 이 마필들이 별거 없어요. 이 별거 없는 마필 중에 충마를 잡고 이 마필들 새 마필 아니라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새 마필 중에는 맥을데이가 가장 세게 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 한 마리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만큼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리얼마 이상규 기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맞춰서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워낙에 성수조교사 마방에서도
계속적으로 부담량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을 이제 이상규 기술로 교체되었는데, 이상규 기술 뭐 말은 이제 일단은 말을 좀 더 믿고 한번 공략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올마도 일단 컨디션 좋고요. 이번만 비체로 카발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뛰는 상대들 엄청나게 강한 상대들이었죠. 여기에 부담량 55.5면은 여기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포이버드림도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 부담량이 1kg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마필도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약간 보는 마필은 8번마 승부사가 되겠습니다. 다리 쪽의 질병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6월 2일 날 임다빈 기수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그 전에 지금 9월 15일 경주 때 이동화 기수가 선행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승부사가 임다빈 기수가 탔을 때 모습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4번마 포이브 드림을 이겨버릴 뻔했어요. 제가 마지막 지점 경주 오서마르의 포이버 드림에다 이렇게 한 방을 때려들었던 마필인데 그거를 이겨버릴 뻔했다는 거죠. 8번마 승부사가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예전에 뭐 이 다리 쪽에 약간의 질병을 많이 갖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구절염도 있고 뭐 이런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교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랬죠. 관절염이나 구절염이나 이런 마필들은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8번마 승부사예요. 이번에는 딱 승부가 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8번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10개 경주, 부산 7개 경주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일요경마 솔직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뭐 재정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잘해야지만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분석 방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